오늘은 코스톨라니의 책 중에 다른 책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동안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코스톨라니의 시리즈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을 우리가 보아왔고요. 물론 이제 주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세 권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책자인 실전 투자 강의라는 이 책은요. 앞서 1권과 2권은 에세이 형식으로 또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면 세 번째 이 책은 제목은 실전 투자 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수많은 주식 투자나 또 투자의 세계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짧게 대답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길게 대답한 아주 노 투자가의 90평생을 살아온 코스톨라니의 이 투자의 지혜와 지식, 경험이 총망라된 그런 답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쪽이죠? 111쪽입니다. 111쪽에 보면은 크래쉬, 즉 경제 붕괴 혹은 화폐 개혁은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함께 좀 읽고 또 해설을 곁들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개혁이라는 이 단어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어쩌면 제 채널에 엄청난 그 조회수를 안겨다 준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한 2년 전입니다. 벌써 횟수로는 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바로 이 화폐개혁, 특히 우리 국내에 1,000원짜리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낼 수도 있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redenomination, 화폐 이 단위 조정 개혁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컨텐츠가 조회수가 소위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떡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조회수가 폭증하면서 제 채널이 좀 세상에 좀 알려졌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화폐 개혁에 대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 책에서 화폐 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단지 하나의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코스톨라니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폐개혁이라는 단어를 크래쉬, 영어로 이 붕괴라는 뜻을 가진 이 크래쉬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죠. 크래쉬, 즉 경제 붕괴 혹은 화폐개혁은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이는 말뿐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만큼 이 크래시라는 단어, 이 붕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우리 유튜브에도요, 보면 뭐 한때는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 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붕괴론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뿐인 것이 아닌가라고 코스톨라니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가 9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런 크래쉬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화폐 개혁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둘 다 가리키는 바가 너무 많은 단어이다. 여러 따라 크래시 혹은 화폐 개혁이 무슨 뜻인지 나도 알고 싶다. 와, 정말 솔직한 말이죠. 그게 크래시라는 단어가 화폐 개혁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한테 좀 알려줘. 그게 뭐 특정한 한 가지의 정확한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반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가리키는 바가 너무도 많은 단어이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크래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갑니다. 이 말은 크라흐, 독일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발음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를 나타내므로 이 독일어의 크라흐라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언어가 그대로 차용해 쓰고 있다. 예쁜 크리스탈 꽃병이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때 크라흐라고 한다. 독일어의 이 크라흐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제는 크라흐라는 발음으로 하지 않고 영어에 그냥 크래시라는 단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래시는 3중으로 일어난다. 꽃병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크래시. 이게 이제 1단계 크래시가 되겠죠. 예쁜 크리스탈 꽃병이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때 그거 자체를 크래시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꽃병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크래시. 두 번째는 사방으로 튀는 파편이 만드는 크래시. 세 번째는 꽃병이 깨진 것을 보고 주부가, 집안에 있던 주부가 소리 지르는 크래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 여인의 비명소리. 중요한 것은 크래시가 갑자기 아주 뜻밖에 온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힘들 정도로 크래시는 대단히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주 크래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들 역시 다음과 같은 3중 크래시를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부실 채권을 가진 은행이 문을 닫는다. 두 번째, 화폐의 구매력이 아주 적어진다. 세 번째,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다. 와, 이건 어디 대공황 때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무 젊은, 너무 어린 분들은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웬만큼 30, 40 이상의 나이를 잡순 분들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IMF 때죠. 우리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1997년. 부실 채권을 가진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에 문 닫은 은행들 많습니다. 부산에도요, 동남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은행들, 문 닫은 은행들 많습니다. 뭐 조흥은행 이런 은행들, 제1은행 지금 아주 명맥 이름은 남아 있죠. 뭐 SC 제1은행 이런 식으로 남아 있긴 한데 그 제1은행도 당시에 그렇게 외국계 은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은행도 넘어갔었죠. 그 유명한 론스타 이런 투기 자본이 먹었다가 아주 비싼 값에, 그러니까 헐값에 사가지고는 비싼 값에 팔고 먹튀했던 그 론스타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화폐의 구매력이 아주 적어진다. 뭡니까? 화폐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폭등했었습니다. 당시에 IMF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화폐의 구매력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뭐 이와 같은 세 가지 현상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도 더 힘겨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요, 지구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공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라. 이것은 그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학살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단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참혹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전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자국의 화폐가 엄청나게 지금 구매력이 떨어져 버린 그런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곳곳 지구상의 곳곳에서 지금 여러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나라의 공장이 회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자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뭐 주식에 관한, 증시에 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지금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칫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이들은 은행이 부실 채권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모두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대중이 새 화폐가 나오는 즉시 수백, 수십억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돈 찍는 속도가 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화폐량이 천문학적으로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1923년 독일에서처럼. 여러분, 이때 이 독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3년 독일의 이 화폐 가치 죄송합니다. 그때 이 독일의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크래쉬가 올 것이라는 예언 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크래쉬, 즉 붕괴 혹은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하지만 이 둘과는 달리 진정할 수도 있다. 은행은 모든 채권을 다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문을 닫지 않는다. 이미 말했듯이 중앙은행이 항상 뒤에 있기 때문이다.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일단 중앙은행이 뒤를 받쳐주죠. 그것도 1금융권, 이 튼튼한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뒤에서 딱 받쳐줍니다. 큰 금융기관의 이유는 사적인 것이지만 손실은 국가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편 작은 은행의 지불 능력이 어려워지면 즉각 경쟁자가 인수한다. 그렇죠. 작은 은행들은요, 큰 은행들이 인수합병해버립니다. 그것이 과거 우리 IMF 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요, 수많은 작은 은행들이 큰 은행의 인수합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도 은행의 이 구조조정,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은행이 국가의 보증을 받고 있음을 대중이 알게 되면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돈을 빼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신뢰의 문제이다. 그렇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한 국가의 화폐 체계 그리고 국가의 경제는 붕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뢰가 없으면 5천억의 채권이 없더라도 모든 것이 망가진다. 결국은 크래쉬가 일어나더라도 신뢰가 뒷받침해 준다면 결국 경제는 붕괴되지 않는다. 뱅크런 그렇게 은행 앞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신뢰에 엄청난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눈을 돌리고 또는 은에 눈을 돌리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에까지 사람들이 손길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화폐는 신뢰를 먹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폐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일생을 통해 여러 번의 화폐개혁을 경험했다. 특히 전쟁의 진후 유럽 화폐개혁은 규모가 큰 것이었다. 나라는 파괴되었고 공장은 고철만 남았고 원자재를 수입할 외환이 없었다. 생산은 제로였다. 그런데 은행권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게다가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때는 세계 1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화폐는 가치가 없어졌다. 당연히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가?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원자재 가격이 바닥이며 공산품이 넘쳐난다고 불평한다. 내가 겪은 마지막 화폐 개혁은 달러를 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달러와 다른 화폐 간의 환시세를 유동적으로 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단행한 바로 금본위제 폐지 화폐 개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971년에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1973년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이 골드 스탠다드 금본위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달러 스탠다드 달러 본위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달러가 금본위제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국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하나의 어떤 가장 일단 그래도 믿을 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 군사력 면에 있어서 경제력 면에 있어서 일단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상의 나라들 중에는 그래도 미국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신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하지만 이 개혁은 전의 화폐 개혁과 비교해 중요도가 낮았다. 화폐 개혁이라는 말은 이미 말했듯이 수십 가지를 뜻할 수 있다. 참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화폐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참 어쩌면
이 코스톨라니의 이런 참 무게 있는 발언 앞에서는 저 자신도 참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화폐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금본위제와 달러본위제로 넘어왔던 이 역사적 현실. 지금 이제 1970년대부터 달러본위제가 본격 시작되었으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 2020년,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해서 총 거의 만 50년을 달러 스탠더드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패권의 이 세계화 그리고 달러 기축 통화를 기조로 하는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거. 미국이 그야말로 1국 체제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다는 이 현실. 그래서 블록화로 지금 전 세계가 쪼개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장차 어떤 형태의 화폐 개혁이 다가올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블록화 방송을 진행하면서는 결국에 이 블록화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전개되다가 언젠가는 참혹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전쟁의 끝은 결국 크래쉬이고 전쟁은 뭐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명과 경제적 기초들을 다 붕괴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새로운 리셋. 여기에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참 참담합니다만은 그레이트 리셋이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폐 개혁이라는 거죠. 어쩌면 뭐 어떤 음모론자들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그레이트 리셋 안에는 바로 이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시나리오까지도 어쩌면 이 블록화라는 이 시나리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음모론 신봉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해안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돌아가고 있는 이 형국을 읽어내는 그런 판단력 정도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코스톨라니의 이 크래쉬와 화폐 개혁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요, 코스톨라니의 실전투자 강의라는 코스톨라니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